자, 근데 일본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7년을 준비하고 정탐했다고 했죠. 그런데 일본이 7년을 캤지만 얻지 못한 숨어있는 데이터베이스가 3개가 있었어요. 일본이 몰랐던 이 3가지. 이것 때문에 임진왜란의 전황이 바뀝니다. 우리의 의병이었습니다. 우리 민중의 힘. 그 조선시대 때 제일 구박받았던 게 노비죠. 그 다음에 스님들이에요. 유교 국가니까. 그런데 그 힘없어 보이고 맨날 굶고 빨리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낫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야밤에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육로의 보급로를 끊는 거예요. 바다는 이순신이 끊고 육지의 보급로는 의병이 끊어버리니까 여기는 일본은 오두가도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전쟁 발발하고 7개월 만에 명나라에서 원군이 오게 됩니다. 조명연합군이. 근데 여기서 일본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게 4월 달에 전쟁 벌어졌잖아요. 그럼 7개월 후면 이제 겨울이 왔죠. 가장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 평양의 추위를 맛보니까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나부터 우리 병사까지 동상에 걸리지 않아 손발이 썩어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추위 속에 추위에 익숙한 명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갖고 조명연합군이 바로 평양을 탈환을 해요. 야, 이제 끝났어. 한양까지 가. 그래서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명나라 군대가 너무 얕봤는지 벽제관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해가지고 여기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에서 이루고 있고 일본군은 남쪽에서 이루고 있고 대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자, 이 상황에서 일본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거의 병력의 거의 한 40%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휴전협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서 휴전협정 기간 동안 남쪽으로 후퇴를 해요. 이렇게 남쪽으로 후퇴를 하는데 사실 이때 쳤으면 얘기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치자고 그래요. 근데 명나라는 안 쳐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굳이 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의병만 잠깐 몇 분 소개하면 이제 곽재우 장군입니다. 이벤트의 달인이다. 이벤트. 전쟁이라는 건 속임수잖아요. 병법이다. 근데 이제 산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하고 똑같이 붉은 옷을 입은 사람 몇 명 뽑아요. 그래서 중간쯤에 한 명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이라 그럼 이제 달려가요. 막 외인들이 보면서 후인 장군이다 했는데 숲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넘어. 저기서 튀어나와. 튀어나오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 넘어갔던 사람이 이쪽에서 나와. 그러니까 외인들이 볼 때는 그 뭐 빛의 속도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마술쇼죠. 예. 도깨비는 도깨비. 신선인가? 네, 뭐 그런 예. 모습도 보이시고, 음공을 펼치세요. 무협지에 나오는. 음공은 뭐 우리 임진왜란 때 자주 나오는데 그 피리 같은 거 이런 걸 밤마다 불어서 밤에 들었을 때 향수를 자극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잠도 안 오고 막. 그렇지. 잘라 그러는데 막 이상한 소리 나오면 거슬리지, 거슬리지. 거슬리죠. 센티멘탈해지니까. 네, 심리전을 했네. 근데 곽재우 의병장군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원래 그 문과 시험에서 2등으로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는데 근데 답안지에다가 선조를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조정을. 선조가 합격 취소를 시킨 사람이에요. 못났다. 그게 곽재우예요. 그리고 전쟁 나자마자 나를 버린 나라를 위해서 다 가산을 팔아가지고 붉은 옷 맞추고 1000명의 백성들과 싸운 게 곽재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이제 김덕령 장군이라고 계신데, 어머니 상중에 이제 의병을 일으키신 분인데 왜군들은 이 사람을 무슨 뭐 불사신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외인들의 기록을 보면 외군 진영에 와서 맨손으로 호랑이를 2마리를 때려잡아서
외인들한테 최배달. 줬다는 돈. 뭐 그런 거죠. 아, 외인들의 기록이니까. 네. 우리가 과장한 게. 별명 비장, 나르는 장수다. 그래갖고 이제 마법처럼 여겨졌는데 의병이지만 이제 나라를 위해서 토벌하러 가다가 토벌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의심을 사는 거죠. 너도 한패야? 무고가 올라와서 선조가 데려다가 이제 추국을 하는 거죠. 직접. 뭐 하는 거야? 너 뭐 반란군 맞아? 그래서 선조가 죽여요. 죽였다고? 예, 옥사합니다. 그래서 김덕령 옥사하고요. 곽재우도 몇 번이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의병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김덕령 장군 딱 선조가 죽인 다음부터 남도에서 아무도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대요. 일으키면 끌려가서 이순신 끌려가 고문당에 김덕령 끌려가 곽재우 끌려가. 최악이에요 진짜 이런 거. 진짜 판단을 너무 못하는 왕이네. 판단력이 제로네, 제로. 근데 주로 이제 징비록에는 저희가 이긴 의병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마도 다수의 의병들은 이름 없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무모하게 짝이 없는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게릴라전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아마 일본군을 타격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몇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붙잡혀서 가혹하게 죽고 역사책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또 그 현대 이전의 모든 역사 서술은 굉장히 귀족 남성의 서사잖아요. 맞아요. 아예 그 여성에 대해서는 이름도 제대로 적지 않고.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이제 여성, 어린이,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당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아요. 일본 군대한테, 심지어는 우리를 도와주러 온 명나라 군대한테 많은 여성들이 짓밟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의병을 하는데 여성들이 한 일이 없었을까? 임진을 한데. 그러니까요.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역사를 25년을 공부를 했는데 기록이 없어요, 별로. 논개? 뭐 동래성에서 기와장 날라준 여인 정도? 얼마 없는 거예요. 홍주 치마, 예. 홍주 대첩. 그 분명히 노력을 했을 텐데 그 기록도 되지 못한 여성분들이 그렇죠.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서 이걸 좀 찾아봤는데 네, 있어요. 전쟁 전에 선비들이 평일에 글을 읽고 의리를 강조할 때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다 그랬대요. 내가 대장부다. 내가 사나이다. 라고 하였으리오마는 위태로움에 다다라서 목숨을 바치는 데는 도리어 부인네들보다 못했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야, 이거 참 여성 관련 기사를 찾아도 많이 없고 제가 지금 찾은 게 이건데 다시 한번 그 전쟁에서 고통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신 여성 의병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자 전쟁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네네. 그 책에도 나와요. 이게 여자들을 강간하거나 겁탈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전쟁 전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징비록을 읽으면서 사실 같은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뭐가 나왔으면 하는데 아무런 나와 있질 않으니까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라 기록이 없는 그쵸. 거예요. 사실은 기록이 없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지만 엄청난 부분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제가 볼 땐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왜냐면 근현대는 자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3.1운동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떠오르는 유관순이에요. 네. 유관순이 떠오르고 김구 선생님 어머니 광락원 여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여성 영웅들이 많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얼마 안 그렇죠. 됐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정말 여성 영웅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록되지 않은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